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종벌 살아남기, 기회는 지금이다. 이게 이제 지금 양봉이 하고 있는 걸 우리 토종벌이 그 자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2022년도 새학종 꿀벌 피해가 이제 심각하죠. 봄서부터 2022년도 이제 여기 봄에서부터 2월서부터 벌 깨우면서부터 이게 이제 각종 그 언론에서 많이 톱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많이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더 극심해질 텐데 우리 토종부는 이 피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올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 22년도 3월 집계된 요건 이제 농진청 집계예요. 요게 농진청에서 이 집계를 한 거고 양봉협회에서도 집계한 게 따로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이 43%, 많이 피해봤죠. 그죠?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죠? 그리고 경남이 11.1%, 제주가 15.1%, 충북이 19.7%예요. 양봉협회에서 제가 한 걸로 보면 17%가 좀 넘더라고요. 전체 집계가. 근데 이게 앞으로 추세가 더 심각해지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 부분을 이제 각종 매체에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는 2006년도서부터 이미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발빠른 대응들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좀 그냥 편안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요인이 환경 파괴다 이런 부분들 기후 이 기후 변화와 환경 이런 저기 부분들이 개체 감소에 따르고 또 꿀 생산 급감에 따르고 매개 작업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좀 발표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일부에서 농가에서는 이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왜냐하면 과일 질도 안 좋고 생산량도 많이 떨어지고 이거 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농진청에서는 그건 아니고 기후 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일부 지역 이 저기에서는 꿀을 많이 생산해내고 기후는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여쩌고 저쩌고 해봐야 해결될 일도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우측에 있는 우리 전국지도 저기가 이게 양봉 협회 발표 자료에 여기 17.4% 전국 이 평균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이 이렇게 저기가 들어가 있는 곳이 벌 피해 지역이에요. 짙은 색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가 있고 좀 옅은 색은 좀 덜하고 근데 전남은 아주 전멸했고 충북도 그렇고 강원도 일부 경기도도 그냥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남아있는 부분은 경인 지역, 서울, 경기, 저기 인천 이쪽이고 수원 이쪽이니까 대도시 부분이니까 저긴데 다른 지역은 농촌 지역엔 시군 지역은 아주 전멸해 있는 거고 경북도 부분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전남도 그렇고 경남에도 그렇고 어떻게 전북하고 충남 지역이 그런지 집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게 지금 다른 외국 자료를 제가 조금 저기 했는데 미국의 저널리스트 이 로안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꿀벌이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이 이렇게 타이틀을 저기서 했는데 여기에 꿀벌의 군집이 붕괴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이미 2008년도에. 또 1962년도 레이첼 카슨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봄, 이게 살충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꿀벌 그 군집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기후 변화에 또 그 이 같이 적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생태계 위기가 또 다른 요인을 떠오르고 있다. 이런 게 먹이사슬과 영양 단계, 이 부분이 심각한 그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걸 그 이미 60년대에서부터 이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조금 그 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 이미 외국 사례로 보면 뭐 2006년도, 2008년도 이쪽엔 뭐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거 추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예. 그래서 식목의 봄, 뭐 꿀벌 없는 세상, 결실이 없는 가을, 그렇죠? 꿀벌이 없어지면 가을에 결실이 없죠, 그죠? 예, 이런 거 이 주제를 갖고서 이미 뭐 그 발표도 하고 그런 그 적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진 그 안 됐는지 뭐 그러네요. 좀 그런데 이건 뭐 그쪽 세상 일이고 우리는 우리 세상이 있잖아, 그죠? 우리 세상만 갖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꿀벌의 실종 그 연구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외국 그 사례를 이렇게 저기 한 게, 첫째 기후, 이상 기후, 그 생태계 파괴가 되는 거죠, 그죠? 지구 온난화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둘째는 환경 오염, 각종 미생물의 오염이죠. 제가 미생물을 6회에 거쳐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 미생물이 이게 그 아주 심각하거든요. 꿀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벌 키우는 분들이 이 농가에서는 이걸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미생물에 대해서 크게 이 저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많은 자료를 올린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셋째, 이제 병충해, 기생충. 유익균이 부재된 거죠, 그죠? 병충해하고 기생충. 그 양봉 이 저기에서는 응애 진드기죠, 그죠? 그래서 기생충,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 환경오염을 해서 각종 미생물이 오염돼 가지고 사멸되고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영양소 부족한 거를 먹이로 삼아서 먹는다면은 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신경 써서 보태줘야 되는데, 그러고 넷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바이러스가 이제 자꾸 이제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양봉에서도 부저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있고, 우리 토종벌에서는 뭐 낭충봉화, 이것도 바이러스성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이 돌출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다섯째가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그 살충제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건데, 살충제 성분인데 이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많이. 이제 뒤에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지니까 한 가지 요인인 것 같으면 해결이 쉬운데, 이게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자꾸 더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되겠죠, 그죠?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보면은 이 사진 우측 하단에 보면은 아주 그냥 아인슈타인, 유명한 분이죠, 그죠? 예, 이런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캡처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산불이나 뭐 지난 봄에도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양봉 피해를 많이 봤죠, 그죠? 산불 나면 뭐 대개 양봉이나 이 저기가 산악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뭐 불 나면 뭐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산불, 대형 산불, 화산 폭발, 태풍, 그리고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각하다 그거죠. 전 세계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선 연간 30%가 사라지고 있다.
겨울철, 한철, 겨울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랬다 봄이 되면 좀 늘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29%, 중국에서는 13%,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통 유럽 등지 과거에 비해 한 3, 40%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위축돼 있는 거죠. 꿀벌 저기가. 그럼 왜 사라질까? 그러는데 물론 앞에서 따져본 5가지 요인 저기도 있지만 전자파라든가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응애 진드기 뭐 이게 주범인데, 이거는 참 난제예요. 지금 응애 진드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를 양봉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성이 생기거든. 그게 문제 이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거. 곰팡이 같은 거 석고병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죠.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저기가 이제 썩는 병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살충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이러스 피해가 살충제와 이제 바이러스적이 그게 심각해요. 그런데 살충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게 티노이드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외국 저기에서는 유럽 쪽에서 EU는 해당 농약을 사용 중지를 시켰어요. 못 쓰게 아주 강력하게 2020년대 아주 강력하게 저기를 해가지고 이걸 못 사겠어요. 수입도 못하게 아주 그냥 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당 성분이 인체의 독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환경 살충제라는 이름을 달고 오히려 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벌에 우리 토종벌도 이런 피해를 많이 볼 텐데, 성분이 약하다고, 독성 성분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살충제라는 건 독성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살충제, 독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근데 이거 친환경 살충제라는 그런 이름을, 미명을 달고서 사용 중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이게 자꾸 축적이 되면은, 일단, 벌이나 이런 작물, 농작물, 이건 1차 저기고 우리는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그게 누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는데 이게 독성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어디 이 모르는 분들은 하면 야, 친환경 살충제 이렇게 해서 아무 적이 없이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이 자꾸 문제가 저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생태계 파괴 우측에 그림도 하나 제가 넣어놨습니다만은 뭐든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저기는 먹이 사슬도 그렇고 모든 건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근데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 위에 있는 먹이 사슬들이 다 붕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염물의 저기 인해서 미생물 부족, 살충제 잔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먹이 식물의 영양 부족 상태가 생기는 거죠. 영양소 파괴되니까, 미생물이 많이 사멸되고 파괴되니까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나고, 아주 좋은 사례로 코로나, 이게 아주 저기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조류학자가 이 부산 등지에서 저 유튜브에 한번 봤는데, 새를 보고서 기겁을 하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를 보고서. 근데 이게 왜 저기 부산에 있느냐 이거죠. 이 까마귀가. 무슨 까마귀냐면 그건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까마귀래요. 절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 까마귀가 부산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거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생태계가 막 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그냥
우리나라도 아열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살던, 여기 서식하던 그런 각종 식물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없던 종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상태가 파괴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나 이쪽에선 아주 고립된 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이나 이런 적에서는 그냥 질병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인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종 감기라든가 이런 게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족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자, 토종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토종벌은 지금 우리 낭청봉합부패병으로 인해서 아주 2009년도 저기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그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년 걸쳐가지고 저항성벌도 나오고 해서 보급도 많이 되고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서양종 꿀벌에 비해 가지고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했던 농약이라든가 이런 이 전륜 농약이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치지만, 단 병충해, 응애 진드기 피해는 토종벌은 전무하거든요. 피해를 그건 없어요. 다른 저기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토종벌은 서로가 청소를 해줘요. 깨끗하게 몸 청소를 해줘. 서로가 진드기나 응애를 잡아줘. 서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는 저기보다 양봉보다 유리해졌죠. 그죠? 뭐가 진드기나 이거 약재를 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 이 피해는 없는 거고. 근데 올해 응애 진드기 피해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이게 날씨의 응애 진드기라는 건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 아주 극성을 부려요. 겨울에 많이 죽어야 되는데 많이 죽지를 않는 거죠. 육지에 있다 제주도로 이 벌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기 가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에 12월경에 12월경에 내려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저기 하고서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건 복잡하니까 양봉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 어쨌든 응애 진드기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온의 영향을. 근데 우리 토종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응애 진드기 피해가 전무한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낭충봉합 이 적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토종벌이 고진감래라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응애 진드기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돼. 어느 자리? 양봉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메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보면 좀 더 살펴보면은 전국 세계 각국에 이렇게 이 세계 각국에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곳이 이제 각 국가예요. 북미에 이 아메리카 쪽에 미국하고 카나다 이쪽이 심각하죠. 그죠? 근데 아프리카 쪽에는 없어요. 아메리카 남미 쪽, 남아메리카 쪽에는 피해가 없고, 유럽 쪽에 아주 집중돼 있고, 우리 중국하고 일본, 우리 한국, 이제 한국이 이제 올해 저기 된 이게 2006년도 집계니까 한국은 그때 피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피해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유럽 쪽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유럽은 거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각주 저기 보면 아주 심각해요. 전멸하다시피. 근데 이제 우리 이게 미국 거도 2006년도 저기 집계지만 더 심각해진 거죠. 지금은 2022년도니까. 예? 그렇죠? 16년도 전 집계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집계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자, 우리 이 꿀벌이 매개 작업을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시설하우스 같은 데예요. 시설하우스. 여기 그림 이 하단에 보면 이게 딸기 하우스예요. 이게 겨울에 벌을 이렇게 입식을 한 거죠. 그죠? 이게 10월 말경이면 이제 입식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서양종 꿀벌이 응애 진드기가 겨울을 나지 않고 가면은 아주 심각해요. 피해가. 하우스 시설 하우스에 넣어놓으면은 해가지고 한 해 겨울에 2번 정도 2통 정도가 소모돼야 돼. 아주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토종벌은 응애 진드기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임대를 해주던 판매를 하던. 근데 양봉은 임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겨울 저게 봄에 가서 벌을 빼오면은 써먹질 못해요. 다 그냥 응애 진드기 피해 때문에 거의 끝장을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안 하고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응애 진드기 피해가 없으니까 임대가 되든 판매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를. 그러면은 저거 앞으로 응애 진드기 피해가 더 심각해지면은 1년에 잘못하면 2-3통 정도가 필요로 할 거라고 하우스에서. 근데 우리는 한 통으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장목반 한 하우스 시설 하우스 하는데 올해 더구나 우리나라 지금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 그죠? 그러는 사이 저기니까 딸기 하우스가 많아요. 그러면 한 개 장목반에 보통 우리 충주 비교를 한다고 그래도 한 150에서 200통 정도가 필요로 해요. 굉장한 숫자죠. 전국적으로 집계를 한다면 무시 못할 정도의 숫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제 우리는 이 농가 분양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찼어요. 거의 이제 한계가 차고 토종벌이 보급이 많이 돼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인데 분양할 곳이 없어. 근데 이런 데다 가는 거예요. 분양을. 그리고 봄 나고 나서 이 사람들 벌 키울 줄 몰라요. 그러면 갖고 가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다 써먹었으니까 본전 뽑았죠. 본전 뽑았으니까 갖고 가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적당히 알아서 타협해서 조금 돈을 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그건 이제 알아서 저기 하는 거지만 이 자리를 우리가 메꿀 수 있어요. 전국적인 이 통수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린 토종벌은 응애 진드기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긴 하우스죠. 그죠? 저기 하는데 제가 4월이죠. 4월. 동창 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두 의성에 자두 농사를 짓는답니다. 의성에 자두 농사를 짓는데 언론에서 3월 2월서부터 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자두 농사를 짓는데 저기가 자식이 짓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 가수원에 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걱정이 된 거지. 매개 작업할 벌이 안 보이니까. 그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벌 한 통에 얼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네가 갑자기 벌을 키울 것도 아니면서 왜 벌을 갑자기 찾아?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자두 농사를 자식이 짓는데 거기에 벌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매개 저기가 안 되니까 벌을 한 통 사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벌 키울 것도 아니고 한 보름 정도만 둘 건데 그걸 뭐하러 이 저기를 살라고 그러냐? 내가 임대를 해줄 테니까 갖다 놨다가 저기 해라. 그래, 임대료는 얼마냐. 그래서 너 저기 하우스 저기 자두 농사 지은 거 가을에 저기 해서 나중에 다 팔고 나면은 수확량 저기 반타작 하자 안 해 그랬어요. 50대 50 그냥 나누자 그랬어요. 수익에 50대 50.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을 이제 2주 만에 갖고 왔어요. 한 통을 갖다 놨다가 계량통 저기 한 통을 갖다 놨다가 갖고 왔는데 꿀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냐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2주 갔다가 왔어요. 그냥 2주 동안 빌려줬다가 내년에 또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남 같으면 그냥 저기 줄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괘씸한데 이놈 자두 맛도 아직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미 다 이 판매하고서 그냥 다 그냥 응가가 됐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수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이 차지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토종꿀이 그 자리를 지금 올해서 많이 차지하고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수백 통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런 것도. 예. 그래서 그 토종벌이 좋은 이유가 그거죠. 우리 생태 습성이 채집 저기가 활발해요. 그 밀집소 저기 하고 저온에서도 채집 능력이 강해요. 추위에 강하니까 토종벌이. 예? 온도가 내려가도 근데 하우스가 아주 저기가 조건이 최악이잖아. 그죠? 이 시설 하우스라는 게.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토종벌은 잘 살아남아. 결국 먹이 탐지 능력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생존력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 한 통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떤 큰 하우스가 그 평수가 있는 거거든요. 큰 하우스에 2통씩 들어가야 돼, 벌이. 근데 웬만한 거냐 한 통 들어가고 뭐 호박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격이 뒤에 이제 좀 비교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토종벌이 굉장히 좋아요. 유리해요. 그리고 해충 방어의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옹해 진드기 피해도 없고 그리고 관리가 쉽잖아. 벌을 모르는 사람도 크게 저기 안 해도 돼요. 양봉은 자꾸 들여다봐 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토종벌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토종벌은 그냥 저기 산에 그냥 내비둬도 괜찮잖아. 그죠? 근데 적당히만 관리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리고 양봉은 볼통 앞에 가면 잠깐 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볼통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 안 쏴. 그 야생성이 강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환경 조건이 아주 열악한데 그런 데에 유리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야 돼요. 이런 기회들을. 그러니까 꿀도 꿀이지만은 이런 것도 분양하는 것도 굉장히 수익이 좋거든요. 한 개 장목방 같은데 뭐 150통 막 200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괜찮은 수입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기 뭐야 봄 되면은 다음에 봄 되면 너 필요 없을 때 그거 그냥 뭐 안 키울 거면은 그냥 우리한테 회수하겠다 이런 뭐 조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매개 작업 이거 한 건데 이게 경제적 효과를 저기에서 따온 거예요. 농진청 이 자료인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서양종 꿀벌 그리고 디형벌이라 그러죠. 디형벌 그리고 토종벌 그리고 자연수분 이제 바람에 날려서 자연수분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면은 과중이라는 거 이 얘기는 한 개의 과일 무게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에 토종벌을 이용해서 매개 작업을 하게 되면 146.1 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7 위에 서양종 꿀벌이나 이 이 벌보다는 좀 유리해졌죠. 그죠? 한참 유리해져. 과실수 한 주당 230개씩을 다른 거예요. 그건 평균 똑같이 다른 거죠.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근데 주당 무게 한 230개 이 저기를 땄을 때에 230개를 했을 때 몇 킬로가 나왔냐? 서양종벌은 33.4kg. 근데 토종벌이 저기 한 건 33.6kg. 한 0.2kg 정도 저기 했는데 어쨌든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생산량 전체 총 그러니까 생산량 990 입방 이 저기니까 얼마예요? 300평이죠. 300평 그죠? 이걸 했을 때 금액 토종벌로 하면 110만 8천 원. 한 6천 원 정도 더 올라. 600원 정도 더 저기네요. 그죠? 서양종벌에 비해서 그죠? 수익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조수익 연간 수익도 이제 보면은 184만 8,400원. 그죠?
높죠. 제일 높죠. 가장 높죠. 그죠? 그리고 투입 봉급 비용이 50만 원, 양봉은 80만 원, 대형봉급은 75만 원. 굉장한 차이가 나죠. 양봉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은 싸죠. 그죠? 네. 이런 결과가. 그래서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에 보면은 179만 8,400원. 저기보다 한 4,200원 정도, 세양정보다 4,200원 정도 높은 거죠. 그죠?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이거를 한다면은 300평 이 단인데 가수원 같은 건 몇천 평이 되잖아. 그럼 이게 저기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에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거죠. 일단 투입 봉급 비용만 해도 3분의 1이 싼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개 작업 토종벌 저기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여기 자두도 있고 뭐 복숭아 있고 사과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토종벌을 분양 한다면은 하우스나 가수원 뭐 이런 데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거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리고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고, 이 반대 저기로다 이 나비 효과로 해서 사육농가의 수익이 증대가 되고, 또 지자체로부터의 토종벌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나 이 정부 이 관련 부처에서도 야, 이건 토종벌도 이 많이도 어떤 이 지원을 해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 이 저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가수원 벌동 분당 4천정이나 여기 300평이 좀 넘는 거네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평균 벌꿀 생산이 14kg 정도, 예, 나오는 거고, 이 말이 이거는 양봉을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상벌 정도 되면 5만 마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뭐 신매벌 한다고 그래 한 3만 마리 조금 3만 5천 요 정도 되는 거니까 뭐 큰 저기는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한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토종벌이 좀 맺고 나갔으면은 하는 희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종벌이 어차피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야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수익이잖아요.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것저것 자꾸 틈을 봐가지고 우리가 자꾸 틈새 시장을 자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니까 자꾸 재래식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제가 꿀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고 올리고 그런 건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꿀, 그것만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토종꿀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꿀, 그거를 우리가 채밀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 제가 꿀에 대해서 좀 더 그것도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생산 공장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꿀벌 한 통이 우리는 생산 공장이야. 근데 생산 공장을 100개를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소비자들한테 자신감을 갖고서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꿀을 생산해서 많이 공급해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마케팅도 잘하고. 그러니까 벌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공장만 새로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제품도 잘 알고 마케팅도 잘하고 해서 수익성을 높여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거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예.